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중등. 1학년 초록이는 올해 초 다른 학생을 때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잦은 가출로 무단 결석이 많아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행으로 가족들도 초록이를 포기하다시피 하여 학교 방문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간혹 등교를 한 초록이를 불러 담임 선생님이 대화를 시도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초록이는 쉽게 동의하지 않고 심하게 화를 내고 학교에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3학년 초록이는 평소에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초록이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친구들은 말을 걸거나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초록이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초록이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학생을 살펴보세요. 혹시 학생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여 쉽게 심각한 짜증이나 분노를 표현하고 있진 않나요? 특정 상황이나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진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표현이 거의 없고 타인에 대해 냉담하고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살펴보세요. 학교에서 학생은 수업 시간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교사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려 없이 욕설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생들이나 교사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초록이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공격성은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가하거나 언어를 표현하여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좌절에 따른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억제하며 지혜롭게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 지나친 분노와 관련된 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변연계는 분노, 기쁨 등의 감정을 느끼는 감정의 뇌이고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생각의 뇌입니다.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감정의 뇌인 변연계가 활성화되고 생각의 뇌 전두엽은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화가 난 학생과 대화할 때에는 우선 학생이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두엽은 성인 초기에 이르러서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두엽의 이성적인 역할을 주위 어른들이 대신하여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 자체를 꾸짖기보다는 화나는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나친 분노, 공격성과 관련될 수 있는 장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생이 이러한 장애로 인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를 가진 학생은 감정 조절이 어렵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진 학생은 과도한 불안과 긴장으로 자극이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적대적 반항장애를 가진 학생은 어른과 논쟁하는 모습, 적대감 표현, 공격적인 모습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약물 남용은 조절과 억제 능력을 감소시켜 공격적인 행동과 자극에 대한 과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주나 흡연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금단 증상으로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학생을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먼저 마음의 평정을 찾아주세요. 선생님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라면
마음을 가라앉힌 뒤 학생을 지도해 주세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학생을 대하면 학생은 선생님이 자신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지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있던 것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5초간 입으로 호흡을 천천히 내뱉고 또 5초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방법을 반복해 주세요. 둘째, 화가 났을 때 화를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화가 났을 때 무조건 화를 참으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학생에게 화를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심호흡하기, 마음속으로 숫자 세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어른에게 마음 이야기하기 등의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지도해주세요. 학생이 감정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생에게 화가 난 감정은 수용적 태도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단호하고 일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학생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감정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해 주세요. 학생이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에 휩쓸려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학생의 보호자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적인 학생의 보호자와 면담 시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처벌 조치를 예상하여 위축되거나 반대로 자녀의 공격 행동을 축소, 부인, 회피하며 면담에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호자의 경계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보호자를 면담하는 이유가 자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공격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후 더 큰 어려움, 즉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주세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녀가 공격 행동을 보일 때 보호자와 교사가 소통하며 함께 지도 방안을 논의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과 처벌 규칙을 적용해야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전달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처벌 방식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나눠보며 가정 환경을 탐색하고 만약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호자에게 심리 상담 및 전문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학생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교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이나 비행 문제 등 규칙 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절차대로 진행하고 학생이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클래스와 위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분노 폭발 사건에 대한 학생의 해석을 변화시키고 정서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분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하도록 배우고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위센터와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족 상담, 심리 검사,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상담은 가족 간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보호자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양육 태도를 익히도록 하여 학생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시군의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치료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관에서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위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품행장애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공격적이고 물건을 부수고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기도 합니다. 가출이나 무단 결석 등의 심각한 규칙 위반도 나타납니다. 품행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학적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심리학적인 원인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뇌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세로토닌 등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소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뇌 손상이나 아동 학대 및 부모의 정신병리 등 초기 양육 환경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이러한 비행동이 관찰된다면 성인이 되어 범죄 행동에 연루될 수 있는 등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들이 공감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죄책감이나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규칙 준수에 대한 교육,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및 분노 감정 다스리기 프로그램,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에 대한 박탈감, 피해의식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잘못된 인지 편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로서 공격성과 충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물을 복용합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 약물의 종류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생 상담 기관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의. 마음건강 자문의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 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